여러분, 오늘 진짜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중요한 미팅이나 데이트가 있는 날,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도 3분 꽉 채워하고 가글에 껌까지 준비했는데 대화 중에 상대방이 미세하게 뒤로 물러나거나 코를 찡긋하는 그 찰나의 순간을 포착했을 때, 그때 그 등줄기에 흐르는 식은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저는 제가 관리를 안 하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하루에 양치를 5번씩 하고 가방에는 늘 구강청결제가 있었죠. 그런데도 이 찝찝한 느낌과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자책했습니다. 내 입에 문제가 있나 싶어서 치과도 가봤죠. 하지만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위생 문제가 아니라 제 몸속 장기들이 보내는 처절한 구조 신호였거든요.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지독한 입냄새에서 탈출하기 위해 공부하고 직접 몸으로 겪으며 깨달은 입냄새의 진짜 원인 4가지와 그 해결법을 10여 분 동안 아주 깊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가방 속 껌과 가글이 영원히 사라질지도 모릅니다. 입냄새는 입만의 문제가 아니다. 많은 분이 착각하세요. 입에서 냄새 나니까 입을 닦아야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의 30%밖에 안 됩니다. 실제로 입냄새의 원인은 크게 3가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카테고리는 구강 내부의 치석, 설태 등의 직접적인 문제. 두 번째 카테고리는 소화기 계통의 위장, 식도 등의 이상. 세 번째 카테고리는 간, 신장, 당뇨 등의 전신 컨디션.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입냄새는 결과물일 뿐입니다. 우리 몸 어딘가에 쓰레기가 쌓였거나 불이 났을 때 나오는 연기 같은 거예요. 연기만 부채질한다고 불이 꺼지나요? 아니죠. 발화점을 찾아야 합니다. 제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아무리 양치를 해도 30분만 지나면 다시 입이 텁텁해졌습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면 제 스스로도 견디기 힘들 정도였죠. 알고 보니 저는 입안 세균보다 장내 환경이 무너져서 밑에서부터 냄새가 올라오는 케이스였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양치를 해도 해결이 안 된다면 입이 아니라 몸 안을 들여다봐야 할 때입니다. 첫 번째 원인은 입안이 보이지 않는 세균의 은신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짚고 넘어갑시다. 난 양치 잘하는데 하시는 분들 정말 그럴까요? 우리 입속에는 수십억 마리의 세균이 삽니다. 특히 혀 뒤쪽 3분의 1 지점, 여기가 노다지입니다. 음식물 찌꺼기가 쌓이기 가장 좋고 산소는 부족해서 악취가스를 뿜어내는 혐기성 세균들에겐 천국 같은 곳이죠. 저는 예전에 혀 클리너라는 걸 몰랐을 때 그냥 칫솔로 대충 혀를 닦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제대로 된 혀 클리너를 처음 써봤는데 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혀에서 나오는 그 하얀 물질인 설태들을 보면서 깨달았죠. 아, 내가 지금까지 이 쓰레기들을 입에 머금고 사람들과 웃으며 대화했구나. 핵심은 이겁니다. 칫솔질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혀의 깊숙한 곳까지 관리하지 않으면 냄새의 60% 이상은 그대로 남습니다. 지금 당장 거울 보고 혀를 내밀어 보세요. 하얗거나 노랗게 껴있다면 그게 바로 여러분의 자신감을 깎아먹는 주범입니다. 두 번째 원인으로 입안이 사막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정말 많은 현대인이 놓치는 구강 건조입니다. 여러분, 침은 그냥 물이 아닙니다. 우리 입속을 청소하는 천연 세정제이자 살균제예요. 침 속에는 세균 성장을 억제하는 효소가 가득합니다. 그런데 이 침이 마르면 어떻게 될까요?
입속은 순식간에 세균들의 파티장이 됩니다. 특히 이런 분들 주의하세요. 하루에 커피 3잔 이상 마시는 분. 카페인은 이뇨작용으로 입을 마르게 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늘 입이 바짝바짝 타는 분. 비염 때문에 입으로 숨 쉬는, 즉 구강호흡 하시는 분. 저도 커피 매니아였습니다. 업무 집중한다고 아메리카노를 달고 살았죠. 그런데 커피 마시고 난 뒤 특유의 텁텁함 느껴보셨죠? 커피의 산성 성분과 카페인이 침 분비를 막고 입안을 산성으로 만들어 냄새를 폭발시킵니다. 커피 마시고 양치했으니 괜찮겠지? 아니요. 이미 입안은 사막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원인으로 위장에서 올라오는 역습으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이제 오늘 영상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위장 건강입니다. 입안에 충치도 없고 혀도 깨끗한데 냄새가 난다? 100% 속 문제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화가 되어야 하죠. 그런데 소화력이 떨어져서 음식이 위장 안에서 오래 머물며 부패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발생하는 가스가 식도를 타고 역류합니다. 제가 예전에 한창 야근 많이 하고 스트레스 받을 때 역류성 식도염을 달고 살았습니다. 그때는 아무리 비싼 가글을 써도 소용없었어요. 속에서 달걀 썩는 듯한 냄새가 올라오는 느낌이었거든요. 이건 입을 헹군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식도 아래에 있는 위장의 불완전 연소를 해결해야 하는 거죠. 여러분이 소화불량이 잦거나 변비가 있거나 장 상태가 나쁘다면 그 독소가 혈류를 타고 폐로 전달되어 숨을 쉴 때마다 냄새로 뿜어져 나옵니다. 즉, 입냄새는 장기가 보내는 나 지금 너무 힘들어 라는 비명인 셈입니다. 네 번째 원인으로는 여러분이 어제 먹은 것들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원인은 우리가 매일 하는 선택, 바로 식습관입니다. 단 음식, 밀가루, 기름진 음식, 지겹게 들으셨죠? 하지만 입냄새 측면에서 보면 이건 독약이나 다름없습니다. 설탕은 입속 세균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입니다. 설탕이 들어가는 순간 세균은 미친 듯이 번식하며 산을 배출합니다. 특히 술과 담배의 조합은 최악입니다. 술은 몸의 수분을 빼서 입속을 마르게 하고 담배의 타르와 니코틴은 잇몸 혈류를 방해해 냄새를 고착화시킵니다. 제가 식단을 바꾼 뒤로 가장 먼저 느낀 변화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입안의 질감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밀가루를 끊고 채소 섭취를 늘리니 장내가스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구취도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넣느냐가 입냄새 관리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10분 만에 배우는 입냄새를 완전하게 정복하는 4단계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제가 효과를 본 딱 4가지 루틴만 공유하겠습니다. 혀 클리너를 생활화하세요. 아침, 저녁 딱 2번이면 됩니다. 칫솔 말고 전용 클리너를 쓰세요.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물 2리터의 기적. 입을 적시는 수준이 아니라 몸 전체에 수분을 채워야 침이 원활하게 나옵니다. 맹물이 힘들면 레몬 한 조각 띄워보세요. 식후 10분 걷기. 이건 위장 문제를 해결하는 핵심입니다. 걷기는 위장 운동을 도와 소화가스가 생기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합니다. 입 닫고 코로 숨쉬기. 자는 동안 입을 벌리고 자면 아침 입냄새는 피할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입 벌림 방지 테이프라도 써보세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입냄새의 원인과 해결 방안에 대한 내용을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몸의 소리에 귀 기울이세요.
여러분, 입냄새는 숨겨야 할 치부가 아닙니다. 내 몸이 나에게 보내는 건강검진 리포트입니다. 관리를 못해서라고 자책하지 마세요. 대신 내 몸 어디가 힘들어서 이런 신호를 보낼까? 라고 질문해 보세요. 입을 닦는 노력을 조금만 떼어내서 내 속을 돌보는 데 투자한다면 어느 순간 사람들과 대화할 때 자신 있게 활짝 웃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오늘 제 경험과 정보가 여러분의 자신감을 되찾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만의 입냄새 극복 팁이 있다면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 저도 읽어보고 답글 남기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고 생각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주변에 입 가리고 대화하는 친구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저는 더 건강한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